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 오늘은 좀 기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5억 대출 규제, 드디어 그 대못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15억 족쇄가 풀립니다. 어떤 얘기냐면 KB시세로 15억이 넘는 순간 대출이 1원도 안 나와요. 14억 9,900만 원까지는 그래도 뭐 LTV 40% 70% 됐지만 15억이 넘는 순간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위헌 소송까지 했더니 뭐 사채를 받으면 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었지만 현재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없애버린 거죠. 뭐 기사 내용은 뭐 별다른 거 볼 건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파트 급매가 사라질 거예요. 잠실 렐스가 호가가 얼마가 떨어졌냐니 강남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급매로 던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구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런 곳들은 갭 투자가 안 됐어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자만 허가를 받아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대출이 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대출을 이용하면 아마 이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잠실에서 강남 대치동으로 갈아타는 수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저의 생각에는 하락세는 지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DSR 규제라든가 높은 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5억에서 10억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금리가 6%면은 6천만 원이에요. 거의 한 사람 연봉을 다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자만 할 때 얘기고요. 요즘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양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의 초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대세 하락은 멈출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좀 부족해서 더 못 사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15억 대못을 뽑아버리니까 투자금을 좀 마련하신 분들이 뭐 주식이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좀 오르는 자산, 오피스텔도 포함해서 또는 상가 건물 이런 거에 좀 돈을 더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출 규제가 있긴 했지만 사업자 대출로 다 아름아름 대출을 받아오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장에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사실 이런 부양책이 있다 한들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건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 지금 이제 LTV 적용되는 게 이제 대출 규제도 규제 지역에 따라서 대출이 얼마나 되냐가 달라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서울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서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그럼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년 뒤에는 그 양도세 중과 이런 거는 다 사라질 규제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조정 지역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쯤 되면 일반 세일로 매도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나온 지 며칠 됐는데 제가 요거 나오고 나서 이 기사를 못 보고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관련된 영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사를 펼쳐놓고 얘기를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깡통 전세 갭 투자가 심하니까 전세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대출 매매를 금지한다는 거를 특약으로 넣는다. 처음에 저는 이 헤드라인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출은 전세 끼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고 매매를 금지한다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소유권을 나라에서 규제를 한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전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집주인이 대출이나 그 집을 팔아 넘기는 거를 규제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사기꾼들한테 안 좋은 뉴스인 거죠.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우선 변제되는 체납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저희는 체납세금 없죠. 저희는 상관없어요. 전세 계약 직후 집 팔고 대출나는 꼼수 사기 막는다. 그러니까 꼼수나 사기를 막는다는 거지 저희처럼 정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가지는 거는 전입신고를 하고 0시가 지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받아요. 전입신고를 하는 그날 대출을 받으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뭐 이걸 사기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랑은 상관없죠. 저희는 이렇게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대출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행령 개정이 되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몇백만 원 차이니까요. 근데 정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 허브에서 지금 보증보험 되는 게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오피스텔 단지를 추천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KB시대가 있는 오피스텔 투자하셔라. 그게 나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나중에 내가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B시대가 없으면 보증보험사에서 공시가격의 150%를 그동안 보증 한도를 해줬어요. 이거를 10%포인트를 깎아서 140%로 해준다는 거죠.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KB시대가 공시가격 15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KB시대가 있는 오피스텔을 제 말대로 투자를 잘 하셨다면 아마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같이 정말 정석대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은 매매가 1억 6천 오피스텔에 전세를 1억 7천에 뽑으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전세 시세는 1억 4천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LH라든가 허브에서 공시가격 150%만 보고 그동안 다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런 매물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전 호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안심해서 전세를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깡통 전세 때문에 전세가 잘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규제들이 생기면서 무리하게 풀피내는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같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임차인들이 안심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 것도 더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4일 뉴스인데 종부세 특별공제 마지막 갈림길.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뭐 종부세가 나온다. 그래서 뭐 내년에 환급받아야 될 수도 있다.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다주택차인데 요건 오로지 1주택 얘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주택자도 지금 뭐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주택자는 그 얘기도 못 꺼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주택자는 뭐 종부세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종부세법은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합의가 끝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 뉴스 살펴봤고 지금이 딱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시장은 꺾이는 부분인 것 같고 오피스텔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2년 뒤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